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J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이 나왔죠? 여러분 혹시 뭘 시작을 일단 하긴 하는데 뭔가 포기를 자주 해서 나는 끈기가 없나 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랫동안 끈기 있게 포기도 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뭔가를 오래 못하지? 끈기 있게 못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만 맨날 취향도 바뀌고 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안 하고 싶고 내가 변덕스러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저 같으신 분들 안 계신가요? 좋아하는 게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좋아할까를 조금 깊게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뭘 좋아하냐면 책 읽는 거,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 블로그에 글 쓰는 거, 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제품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도 제품에 붙일 스티커라든지 패키지를 만드는 거, 또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방향을 찾아가 드리는 거. 그럴 때 되게 짜릿하고 뿌듯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그냥 직장보다는 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돈이 벌리니까 재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돈 버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업도 있고 뭐 제품 판매도 있고요. 돈을 번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다 또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뭔가 짜릿하고 뿌듯한 감정들은 돈을 벌지 않는 휴일에 느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개가 짖네요. 여러분은 휴일 되면은 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저는 그냥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책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해요. 또 가끔 일기를 다이어리에 쓰기도 하고요. 손으로 만드는 무언가를 하기도 해요. 한두 번만 했을 때 좋은 일이 있고 매일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버릴 일을 고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아야 돼요. 일단 저는 디자인도 좋아하고 가끔 종이에 뭔가를 끄적이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일기를 매일 쓰는 건 또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왜 이거를 해야 하나? 이런 느낌? 최근 몇 년을 돌아봤을 때 아니면 몇 개월을 돌아봤을 때 뭔가를 지속적으로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 2년간을 고민해봤을 때 계속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았어요. 책 보는 거,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 인스타그램에 글 올리는 거. 이거 3개는 제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3가지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생각이었는데요. 책을 보면요.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자의 생각을 생각하다 보면 제 생각이 어떤 건지도 정리를 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계속 짖는데 괜찮겠죠? 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면요. 우선 촬영부터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나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글을 써보기도 하고 대본을 쓰기도 하고 그런 평소에 했던 생각들이 너무 많이 했으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해요. 뭔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려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생각을 잘 정리해서 올려야 돼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품 라벨 디자인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한 것을 라벨에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쉬는 날에도 늘 생각을 쉬지 않고 이렇게 깊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파고파고 들어서 본질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또 운전을 하니까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만 들으면서 운전을 할 때보다도 생각을 하는 영상을 이렇게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운전을 한다든지 주변에 이제 막 간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간판을 보면서도 저거는 왜 저기 있지? 언제부터 있었을까? 저 가게는 어떤 사장님이 왜 시작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장사가 잘 될까? 즐겁게 일을 하실까? 뭐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보면 뭐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 막 피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하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라고 하는 꼬리를 물면서 내가 그걸 왜 하고 싶은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한다면 그걸 왜 좋아하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 진심을 찾아야 돼요. 제가 진심이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제 진심을 한번 생각한 거를 나눠보자면요. 저는 왜 생각하는 걸 좋아할까요?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남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는 거죠. 근데 또 아무 책이나 아무 영상을 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항상 듣는 그런 주제가 있고 그 취향이 있어요. 그게 뭘까를 또 분석을 해봤더니 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책이나 강의 같은 것들을 보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게 제 몸 안에 뭔가 스며들어 있고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저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너무 철학적인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저를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싶어요. 어떤 이미 경지에 이른 그런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인생의 진리는 이런 거구나. 원리가 이런 거구나를 알고 싶어요. 저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진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 아마 몇백 년이 지나도 계속 출간될걸요? 자기계발 서적을 읽다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잘 팔려요. 왜 그럴까요? 그 진리라는 걸 삶에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브랜딩에도 연결이 되죠. 내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다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 경험과 내 이야기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뿐이기 때문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다고 사업은 버텨야 이긴다. 이게 만약에 어떤 인생의 진리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누가 버텨서 사업을 성공했는지에 따라서 이야기는 수십 개, 수만 가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다 이런 원리이죠. 제가 그전에는 다이어리 쓰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왠지 좋아하긴 하는데 매일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포기가 빠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캔들이랑 비누도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재밌고 오래 할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누는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왜 접었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캔들도 지금 제가 부케 캔들 하나 팔고 있거든요. 나머지 캔들은 지금 없어요. 그 이유가 이 만드는 게 너무 지겨워지더라고요. 이걸 맨날 하니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뭔가 손으로 만드는 게 엄청 재밌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니나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작업도 매일 군말 없이 성실히 해내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빨리 지겨워질까? 이런 생각들을 좀 자주 했었어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저는 한두 달 주기로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바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싶었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 좀 생각을 깊게 해보니까 제가 어떤 다이어리 쓰는 거, 캔들 만드는 거, 이런 방법적이고 방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뭘 하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싶어 한다. 라는 사람인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리 하나를 쓰더라도 거기에 제가 깨달은 좋은 생각들을 정리한다면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 캔들을 만들더라도 항상 그 캔들에 제 어떤 생각이나 뭔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작품처럼 담아낼 수 있다면 저는 캔들을 계속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다이어리를 쓰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냥 오늘 뭐 먹었고 누굴 만났고 이런 걸 단순하게 기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깨달은 어떤 교훈, 메시지 이런 좋은 생각들을 적어놓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매일 깨달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쓰진 못했고, 일기는 다들 뭔가 매일매일 쓰는 거, 그러니까 일기, 날일자 써서 일기인데 내가 너무 끈기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프레임을 씌운 거죠. 저는 소설보다는 비소설을 좋아하는데요. 상상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가가 생각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상상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책에 뭔가 주인공을 만들고 해서 어떤 작가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제가 알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난 이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혀있는 글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가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도 좋아하고요. 블로그 글이나 브런치 글 같은 뭔가 깨달음을 정리한 글들을 읽는 걸 좋아해요. 또 음악 중에서는 재즈랑 힙합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티스트로 말하자면 힙합은 딱 2명 자신 있게 확실하게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냐면 로꼬랑 기리보이인데요. 대부분의 노래의 가사를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둘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먼저 로꼬는 왜 좋아하냐면 가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리보이는 반대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가사를 적은 걸까가 궁금해져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난 애가 되고 싶어 라는 그런 가사들을 보면서 공감도 됐고요. 아, 이런 생각들을 한 계기가 뭘까? 이런 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금쪽 상담소 아시죠? 요새 유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기리보이가 출연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없이 바로 눌러서 봤어요. 한 10분 남짓한 영상이었는데 아, 기리보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생각들이 음악에 묻어 나왔겠구나. 이런 걸 제가 추측해 볼 수 있으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리보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발라드, 아이돌 음악은 신나려고는 듣는데 뭐랄까 아이돌이나 어떤 가수가 직접 쓴 가사나 음악이 아니면 크게 흥미를 가지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외적으로 아이유를 되게 좋아해요. 직접 음악도 쓰고 만들기도 하고 가사도 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데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요.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뭐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계시고요. 그냥 커리큘럼만 열심히 성실하게 알려드리자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아마 대부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건 꿀팁인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 내용엔 없는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가 바로 뭐라도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선생님이셨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그런 넉넉한 마음이 드는 걸까를 고민을 했어요. 처음엔 그게 크리스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크리스천이 아니신데도 제가 마음이 더 가고 하나라도 더 또 알려드리고 싶고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평소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서 깊게 하셔서 대화를 나눌 때 그거를 막 쏟아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을 깊게 하신 분들의 특징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약간 찰떡같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많으신 거죠. 데이터도 많으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삶과 경험을 들으면서 제가 뭔가를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에 뭔가 드리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줄기에 뭐 물건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노하우 하나 더 알려드리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캔들만 만드는 그 유명한 자격증반 수업 아시죠? 협회에 있는 그 수업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되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갈수록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수업을 내렸는데요. 지금 브랜딩 수업을 온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결국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선생님들의 생각을 저도 들을 수 있고 그걸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원데이 클래스, 취미반, 이런 자격증반, 캔들 만드는 수업들은 사실 다 내렸어요. 아직도 문의를 주시긴 하는데 고민 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내가 뭘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요. 방법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저처럼 나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다이어리 사업을 하든 캔들 사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핵심, 내가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만 캔들에 접목시키고 다이어리에 접목시키면 되는 거죠. 저처럼 매일 일기를 못 쓰는 사람은 다이어리 사업을 못 할까요?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일기라고 해서 또 해도 되고 캔들을 한다. 근데 나는 생각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클래스, 취미반이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여는데 대신에 오는 분들한테 조향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뭐 여행지의 추억 그리고 제일 살면서 행복했던 추억을 나누자고 한 다음에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향을 만들고 그 향의 이름도 짓고 이렇게 한다면 저도 이 수업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미 우리가 봐왔던 것들 다른 공방에서도 하는 것들을 자꾸 벤치마킹 하니까 저 사람은 잘 됐는데 왜 나는 안 되고 뭔가 비기가 있나? 비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진심인 일을 하면 이게 진심이니까 하나씩 더 덧대게 돼요. 솔직히 조향하고 그냥 향 이름 굳이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이걸 뭔가 정의하는 걸 좋아하는 제 성향 때문에 향 이름을 지으라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죠. 저는 좋은 생각을 하는 멋진 어른이 항상 되고 싶거든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면 돼요. 지금처럼 브랜딩 클래스를 해도 되고 이런 제 마음을 잘 녹인 어떤 영문 슬로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제품에 빵 박아서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소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좋아하는 걸 찾고 싶고 또 성장하고 싶고 내 일을 하고 싶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예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잘 못 찾아서 계속 미루기만 했었는데요. 이제 한번 소극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이해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용은요 100% 무료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잘하는 걸 찾으세요, 내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하세요, 차별화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알겠어. 내가 차별화가 중요한 것도 알겠고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대충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서 하는 이 생각이 프로젝트 J가 하는 그 얘기랑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 저도 그러거든요.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알겠어. 저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저게 지금 맞는 걸까? 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럴 때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 맞고 이제는 이걸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이 다음엔 이걸 하세요. 이렇게 그냥 한 번만이라도 한마디라도 그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브랜딩을 하고 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막막하다, 어렵다 이런 분들께 이해 프로젝트를 추천드립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요. 좋은 생각을 하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서예요. 제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정리를 하다 보면 저 혼자서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좋은 생각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재밌겠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까 막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방식은 유튜브 라이브로 하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게 뭔가 좀 더 발전이 되고 우리가 할 얘기가 더 많아진다면 나중에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뵙고 싶어요. 이게 얼굴 보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또 아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여기 공방에 한 3-4분이라도 초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날짜는요. 5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또는 5월 14일 토요일 저녁 8시 이 두 날짜 중에서요.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날짜로 하려고 해요. 원하신 날짜를 댓글로 남겨주시거나요. 제가 커뮤니티 탭이 있어요. 거기에 투표를 올릴 테니까 거기서 투표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체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어떤 시간으로 준비가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거창하게 준비는 첫 시간이라 제가 못할 것 같고요.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그걸 왜 좋아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200억을 갑자기 벌게 되신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생기지 않으신가요? 저는 할 말 너무 많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그날 떨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로서로 좋아하는 게 뭐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럼 나는 이걸 사업 아이템에 한번 잘 적용해봐야겠다. 이게 내 진심이구나. 진심은 상대방에게도 통한다고 하는데 이걸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발견하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더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삼아서 또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제 유튜브에 모여 계신 분들은 다 저랑 되게 비슷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뭔가 그런 물건 취향도 비슷하시고 갖고 있는 물건도 비슷하고 뭐 생각도 좀 비슷하시고 성향도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 채널에는 지금 숫자로는 뭐 5,000명 넘게 모여 계시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뭔가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못 찾더라도 정답에 가까워지는 도움되는 이야기들은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에 모여주세요. 댓글로 참여가 가능한 시간을 남겨주시거나요. 커뮤니티 탭에 투표를 통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더 많이 신청하신 시간으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돈을 정말 10억, 20억, 막 몇 억씩 버는 방법은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생각을 깊게 해서 나도 좋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공부해서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공부하고 또 그런 거 여러분께 나눠보고 싶거든요. 저처럼 돈도 당연히 벌어야 되지만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이해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또 내 브랜드를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하게까지 되는 성장이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